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지키고 계시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몸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린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하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문제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진 않아요. 1년 이상 꾸준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죠. 그럼 가장 기초적인 훈련은 무엇일까요? 4가지로 알아볼게요. 첫째로 운동이에요. 운동은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해야 해요.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활량은 커지며 마음은 편안해진답니다. 둘째로 햇빛 보기예요. 낮에 30분 이상 햇빛을 보게 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저녁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보다 행복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을 지켜낼 능력이 늘어나겠죠. 우리 신체를 돈으로 따지면 30억이나 된대요. 우리는 이 30억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냐고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4번째로는 멍 때리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하루에 10분씩만 있어 보세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저절로 잡게 만든답니다. 쉬우니까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경계 설정인데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아는 순간 더욱 아찔해지실 텐데요. 그럼 앞으로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라는 생각과 무력감이 먼저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 먼저 경계 설정부터 하세요.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인 경계 설정을 할 수만 있다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나르시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지위, 권력, 성적 등을 우선적으로 지나치게 집중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죠. 인간 냄새가 없어지면서 삭막해지고 지나친 개인주의로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개인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함께 어울리며 함께 할 때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요. 그에 반해 로봇처럼 살아야 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기가 힘들어져서 우울, 무기력,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분명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경계선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와 나의 감정과 욕구, 목적과 서로 항상 맞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경계선을 밀고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막아서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경계선을 침범당하는데도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가 경계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내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가져다 쓴다든지 내 방에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불쑥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든지 부모님이 내 일기장이나 핸드폰을 마음대로 읽어보고 열어보고 했다든지 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경계를 침범당했다는 인식을 못한 사람들이죠. 나르시시스트는 경계를 침범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 훅 들어가요.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표정, 행동, 말 등으로 사인을 보내게 되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미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은 사람은 경계를 침범해도 괜찮은 정서가 되어 있어서 자신을 지켜내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하지도 않은 이웃이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면서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자꾸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하나요? 무조건 받나요? 아님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하나요? 지나치게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자주 친절을 베푼다면 정중하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우리가 먹을 사람이 없어서 다 먹을 수도 없고요. 입을 수도 없으니 당분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도 체크하고 옷 입는 것과까지 체크하면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싫다는 신호를 분명 보내는 게 좋아요. 분명한 침범이거든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가족이나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싫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싫으면 싫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싫다는 말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들의 수치심이 자극되어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분노하며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온유한 말투로 말을 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수치심과 공격성을 자극하지 않아야 해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아이 학교 친구 엄마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상대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였던 거죠. 정말 힘든 상대여서 이 엄마와 아이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죠. 아이 친구 엄마가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었고 거의 매일 이 집에 와서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 친구 엄마가 이 엄마를 학부모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아이마저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도록 반 친구들을 조종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오해를 풀려고도 해보고 아이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아이들도 이미 그 엄마와 아이가 선물과 아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연예인들의 티켓 등으로 혹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후 이 아이를 험담하고 왕따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무엇이든 잘하는 아이였죠. 그러니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의 시기, 질투가 강력하게 일어나 주체를 못해 그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죠.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나르시시스트의 시기, 질투, 분노에 걸려들면 옳고 그른 것은 의미가 없어진답니다. 거미줄에 걸린 파리 신세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계를 침범하면서 네 집이 내 집인 것처럼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물론 항상 예의를 지키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면서 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절대로 안 되는 것과 불가침권을 정해야 하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절대로 봐주면 안 되는 행동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째로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둘째로 위법이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야 해요. 상대를 겁을 주기 위해서 나르시시스트는 위험한 상황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셋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욕, 조롱, 비난을 용납하지 마세요. 넷째로 거짓말, 쓸데없는 심술, 타인을 파멸시키려는 음험한 수작 등을 용납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나는 내 감정과 욕망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나의 우선순위를 챙길 권리가 있고 나는 죄책감 없이 거절할 권리가 있고 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위협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걸맞게 삶을 꾸릴 권리가 있고 나는 내 관점이 타인의 관점과 다를지라도 당당히 피력할 권리가 있답니다. 부디 자신의 경계 설정을 건강하게 잘 지키셔서 잘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